225페이지 53번 문제입니다. LP가스 수송관의 이음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킹 재료를 접합한 것. 또 공급관에 사용되는 패킹 재료예요. 패킹. 이게 그 냉동 배울 때에도 보면 이제 암모니아하고 프레온하고 사용되는 패킹 재료가 고온과 서로 다르죠. 제가 그때 신토불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프레온을 어떻게 패킹 재료를 각각 다르게 해야 되는가. 자, LP가스는 일단은 가스니까 기체니까 기체를 막을 수 있는 패킹 가장 적합한 재료가 고무 같은 거예요. 고무. 종이는 가스가 잘 막아질까요? 안 막아질까요? 종이 잘 안 막아지겠죠. 금속은요? 금속 패킹. 예, 그것도 이제 탄력이 없기 때문에 잘 막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뭐 일단 구리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 천연이냐 실리콘 고무냐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천연 고무 재질로 된 것이냐 실리콘 고무는 이제 합성 고무입니다. 합성 고무인데 한마디로 인조 고무냐 천연 고무냐 그 차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LP가스는 뭔가 첨가를 하거나 또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만든 게 아니고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액체로 만든 거죠. 천연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천연은 천연을 너무 좋아해서 사적을 못 써요. 서로 흐물흐물 녹아내려요. 알았죠? 그래서 천연 고무를 끼우면은 성질이 같아서 잘 어때요? 융화가 잘 돼버려요. 융화가 잘. 그래서 패킹 재료는 인조 고무를 사용합니다. 알죠? 인조 고무. 그러니까 실리콘 고무 재질로 패킹 재료를 사용합니다. 네, 봐주시고요. 54번. 겨울철 LP가스 용기 표면에 성에가 띕니다. 당연하죠. 이게 당연하죠. 왜 그렇죠? 겨울이니까. 그게 아니고 LP가스가 이제 기화를 하면은 다량의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증발장렬을 주변으로부터 흡수를 하니까 그리고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기체 자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엔탈피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변으로부터 열을 빨아니까 주변이 차갑게 되겠죠. 그러겠죠. 차갑게 되겠죠. 차갑게 되니까 당연히 용기 주변이 어때야 돼요? 차갑게 되어서 처음에는 이슬이겠죠. 이슬인데 겨울이니까 뭐가 돼요? 서리가 끼죠. 성에가 끼고 특히 밸브 주변에가 이게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기화시 또는 이제 이것 말고 응용을 하면은 고압가스를 이제 밸브 개방식 성에나 뭐가 달라붙나? 서리가 달라붙죠. 근데 요것을 이게 달라붙으면은 끼워줘야 돼요. 알죠? 예. 특히 용기 같은 데는 이 성에가 달라붙으면 기화가 잘 안 돼요. 용기 자체가 이제 계속 차가워지. 여러분들 그 보면은 일회용 부스타 같은 거 부탄 조그만 용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로즈를 꽂아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요. 한참 사용하다 보면 얘가 차가지고 어때요? 안 나오죠, 가스가. 빼가지고 막 흔들어 오면 어때요? 많이 들었어. 근데 안 나와. 그 이유는 저게 이제 부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증발하면서 열을 빨아서 주변이 차갑게 식기도 하고 그러면 용기가 점점 차가워지겠죠. 기체가 나오면서 고압이 어때요? 좁은 노즐을 통해서 고속으로 분출이 되니까 여기서 또 압력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엄청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은 마이너스 0.5도 어때요? 증발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안 나오죠. 액체 자체가 기화가 안 되죠. 부탄이니까. 그래서 용기에 이렇게 성에 서리가 달라붙으면은
증발이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40도 이하 뭘 사용한다? 온수.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열스포. 열스포는 뭔 뜻이에요? 열스포. 열스포. 이발소에서 손님 면도하실까요? 얼굴 퍽 걷는 뜨거운 물수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스포예요. 스포. 알았죠? 네. 이렇게 뜨거운 물기를 먹으면 이렇게 수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그걸로 해서 감싸는 거. 보통 이제 예전에는 열스포도 온도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빠져 있는데 옛날에는 60도 이하의 열스포 그랬어요. 열스포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온도는 열스포는 온도에 대해서 이제 딱히 이렇게 안 나오는데 40도 이하의 온수가 일단 표준. 40도 이하의 온수. 왜냐면 용기 표면 온도는 40도 이하를 유지한다. 그 규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4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거나 열스포를 사용한다. 그게 가장 적당하고요. 이 사업의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연탄불로 쪼인다. 죽으려고 뭐 짓을 못합니까? 용기를 힘차게 흔들어 본다. 몰라 들었는데 왜 안 나오지? 힘차게 흔들어 본다 소용없어요. 90도 정도로 물을 용기에 붓는다. 주전자에다 물 끓여갖고 확 붓는다 이런 소리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제대로 이거 안 배운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뜨거운 물 막 주전자 끓여가지고 막 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팔팔 끓여가지고 막 뒷다 뒤집고 막 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열스포 사용한다가 정답이고요.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4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한다. 55번 저장 탱크에 한 액화설과 사용 시설에서 가스 계량기가 화기압 몇 미터 이상 우회 거리. 대체적으로 가스 계량기와 화기는 2m. 가스 계량기와 화기. 가스 계량기 설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 거리가 있어야 된다.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2m, 1.6m에서 2m 사이입니다. 1.6m 이상 2m. 이게 사람 어깨 높이, 성인 어깨 높이 이상. 그리고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검침하는 눈금이 제대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고정 장치로 고정을 할 것. 세 번째,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또 전기 개폐기는 60cm 이상 거리를 띄고, 가스 계량기와 굴뚝, 가스 계량기와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이런 것은 30cm. 그다음에 절연 조치가 되지 않는 전선과는 15cm 이렇게 거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 규정도 매우 잘 나오는 중요성이 나오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얼마 정도 높이냐 이것도 2차 동영상 실기에서 단골로 잘 나옵니다. 화기와 2m 이상 우회 거리뿐만 아니라 2번, 3번 동그라미 2번, 3번은 2차 동영상에서도 매우 잘 나온다. 그래서 해설 부분이 중요해. 사실 답은 2m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해설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56번 압력 조정기 종류에 따른 조정 압력이 틀린 것 같네요. 보통 보시면은 압력 조정기 그러면 기호를 R 보통 이렇게 쓰는데 REGULATOR 이런 식으로 영어인데요. 그래서 약자를 G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regulator라고. regulator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압력 조정기 말고 정압기가 있어요. 정압기. 일단 기능이 뭘까? 정확히는 이제 거버너라고 하는데요.
거버너, GOVERNOR 거버너라고 그러는데 압력 조정기하고 정압기하고 차이점이 뭘까? 둘 다 똑같은데 사실 둘 다 뭐예요? 네? 압력을 조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디 쪽이냐면 출구 쪽의 압력을 조정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나가는 쪽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제 압력 조정기, 정압기 역할입니다. 근데 압력 조정기하고 달리 정압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나눠보면 적은 양을 한 개의 연소 기구, 하나의 가스레인지 또는 하나의 사용처에 공급하게끔 가스를 조정하면 압력 조정기라고 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사용처, 수용가를 동시에 조정해주는 정압기라고 해요.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아파트 단지 전체로 하는데 입구에서 조정을 해준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정압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용량이 커지는 것은 정압기예요. 그러니까 정압기는 그냥 LP가스 용기를 연결해서 사용한 데는 정압기 용량가 안 나와요. 알았죠? 네? 용기 하나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뭐 주방에 연결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면 그냥 뭐예요? 압력 조정기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자 봅시다. 용기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 연결이 돼 있으면 뭐예요? 동시에 연결되면 주파체 신설이 주파체. 근데 이게 가가지고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귤레이터를 두 개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연소기구를 달고요. 알았죠? 이렇게 두 개를 다는 방식이 있고 또는 그냥 하나만 달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경우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이렇게 보통 두 개로 이렇게 하고요.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압력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한번 맞춰주고 더 정밀하게 맞춰주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소량 사용하는 그냥 일반 가정용 또는 뭐 연소기구가 하나가 연결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합니다. 하나만 설치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출구에가 바로 붙어 있죠. 네? 출구 쪽에가 바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비행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주선처럼 비행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니까 이단 강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뭐야? 단단 강압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계적으로 할 때 한 단계밖에 없다. 2단 강압의 1단측이라고 하고요. 2단 강압의 뭐야? 2단측.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단측, 2단측. 네, 그렇게 하면은 또는 2단 감압의 1차 같은 말 1차측 또는 뭐예요? 2단 감압의 2차측 이렇게도 말하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 연소 기구에 직접 공급이 되는 이 유입이 되는 이 압력이 중요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 압력이 중요하다. 이해하셨어요? 네? 요 압력은 대략 조정되는 압력이 약 2.3에서 3.3kPa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2.3 내지 3.3 킬로파스칼 정도 되고요. 보통 이게 연소기구가 사용하는 압력이에요. 2.3에서 3.3.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8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외워도 돼요. 2.8로 2.8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면 0.5를 빼고 2.3 0.5를 더하고 3.3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자동 절체식인 경우에 자동 절체식 이제 그런 경우는 자동 절체식은 이제 집합체 시설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용기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 경우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네. 뭐 두 개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다가 절체기가 달아서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열어주느냐, 이쪽으로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가스통이 사용되는 게 다른데요. 기화가 잘 되는 쪽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 절제식으로 달아놓으면 가스가 빈통이 되도록 다 골고루 어때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수동으로 이렇게 안 해도 양쪽으로 넣으면은 증발이 잘 되는 쪽으로 압력이 빵빵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속에서 밸브가 알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빵빵한 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절체식으로 달아놓은 상태에서는 압력이 조금 어때요? 올라가요. 네? 제압수위. 그래서 2.3이 아니고 2.55. 알았어요? 자동 절체식인 경우는 2.3이 아니고 얼마라고? 2.5 내지 3.3. 이제 3.3은 상한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저압이 좀 올라가요. 압력이 빵빵한 쪽으로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훨씬 좋은 압력으로, 풍부한 압력으로 유입이 되어서 살짝 저압 쪽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6번에 조정 압력이 틀린 것은 막 많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2.3, 3.3, 2.3, 3.3 다 맞는데 4번에 자동 절제식 일체형 저압 조정기는 2.3에서 3.3이 아니라 2.55에서 3.3이다. 그거 하나만 조금 다르고요. 일반적인 압력 조정기는 그 마지막 쪽에 가스레인지 안에 이 마지막 쪽에 2차 측 저압 쪽에 조정하는 압력이 2.3에서 3.3이 표준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57번 1단 감압 시 저압 조정기 조정 압력 출구 압력은 1단 감압은 뭐예요? 이렇게 레귤레이터가 조정기가 하나 있는 경우죠? 네. 출구 쪽의 압력이 즉 가스인지에 들어가게 되는 출구 쪽의 압력이 2.3에서 얼마라고? 3.3kPa이다. 규정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조정기가 조정을 하는데요. 조정기가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잘못되면 이 원래 조정기는 기능이 여기가 빵빵하게 증발이 되면 여기 압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떨어뜨려 주는 거죠. 보일러로 말하면 무엇과 유사하죠? 감압벨과 비슷하다. 압력을 조절해준다. 또 압력을 떨어뜨린다. 뭐라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 잘못되면
감압 밸브는 압력 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작동이 돼요? 안전 밸브가 작동이 돼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때요? 밖으로 배출해 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스에서는 그러면 왜 안 돼요? 밖으로 배출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폐쇄를 한다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폐쇄되는 압력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경우는 폐쇄가 되는데요. 이게 3.3이 아니고 3.5kPa 이하에서 폐쇄가 된다. 일단 감압식일 때 알겠죠? 3.3이 최고 상한선인데 0.2가 초과가 되면 어때요? 폐쇄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단 감압식의 저압식, 2단 감압식의 2차식.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단 감압식의 저압조. 이걸 말합니다. 고압이 여기고요. 조정돼서 이게 뭐예요? 저압, 출구죠. 2단 감압일 때 2차의 저압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스레인지 앞쪽이에요. 저쪽인데 3.3이 상한치라고 그랬죠. 정답 그랬죠. 근데 이게 3.3이 상한치인데 조절이 안 돼. 3.5kPa이야. 그러면 아예 조정이 안 돼요? 차단을 시킨다. 이해하셨어요? 3.5kPa이 멋진다. 폐쇄가 된다. 왜 그럴까? 연소 기구에 너무나 많은 센 압력의 가스가 들어가면 어때요? 파이어이 이제 위험하죠. 저기 뭘 끓이고 있던지 간에 그럴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불이 너무 세니까, 화력이 너무 세니까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2단 감압에서 1차형 조정기는 95kPa이다 했는데요. 이거죠. 여기를 말하는데요. 여기 2단 감압인데 여기 1단측. 요건 이제 고에서 다시 어때요? 한번 떨어뜨려서 한번 두 번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는 95kPa이면 폐쇄하는 건데 여기 끝에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얼마? 3.5kPa이면 폐쇄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폐쇄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 문제. 자, 압력 조정기 출구부터 연소기 입구까지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LP 용기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조정기 출구가 노즐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 호스를 끼워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호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 테스트해 보는 건데 이게 기밀 시험입니다. 알겠죠? 기밀 시험을 하는데 기밀 시험을 하는 호스 기밀 시험 압력이 8.4kPa로 정해져 있어요. 8.4kPa.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좀 숫자들을 번거롭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LPS의 조정기 출구부터 가스레인지가 연결되는 그 호스는 기밀 시험 8.4kPa에 새지 않도록 시험 합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60번 문제입니다. 자동 교체식 조정기를 사용한다. 자동 절체식이라고도 하고 자동 교체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명칭이에요. 자동 교체식, 자동 절체식 같은 명칭이에요. 자동 교체식, 자동 절체식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화가 잘 되는, 증발이 잘 되는 쪽으로 내 속에서 밸브가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빈 통이 거의 남지 않도록 뭐 이렇게 증발이 작업으로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한쪽에 통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가스가 꽉 찰 때까지 빵빵하게 차면 그쪽으로 쫙쫙 제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저렇게 하니까 항상 양이 거의 일정한 압력으로 나오게끔 또 도와주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출렁출렁 남아있는 액체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1번 전체 용기 수량이 수동식보다 적어도 된다. 예.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하나씩 해놓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흔들어보고 안 되지? 그럼 다시 또 옆에 또 연결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사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날씨가 춥고 기온 변화가 심할 때는 응용을 못합니다. 이용을 못하는데 그냥 연결만 두세 개 해놓고 자동 절제식 밸브를 달아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기화가 먼저 된 쪽으로 가스가 꽉 찬 쪽으로 어때요? 제껴주기 때문에 다 충분히 사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배관의 압력 손실 크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속에 가스가 항상 빵빵하게 차 있는 쪽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관의 압력 손실이 비교적 조금 어때요? 있더라도 충분히 가스량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LP가스는 도시가스처럼 사업소에서 막 압력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용기 내에서 증발하면 자동적으로 증발하는 그 자체의 가스 압력으로만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너무나 압력 강화가 심하면은 압력이 손실이 많이 되면은 가다가 말고 힘이 쭉 떨어져 버려요. 가스레인지로 가다 말고 어때요? 질질질 안 나와. 그래서 배관의 압력 손실이 크면 안 되는데 자동 절제식은 가스가 빵빵하게 찬 용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 밸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충분히 많은 양이 나오니까 약간의 압력 손실이 있어도 커버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소비가 된다. 예, 맞습니다. 액체가 증발이 안 된 쪽이 거의 없이 충분히 증발이 되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따라서 용기를 교환을 막 시시때때로 안 해도 돼요. 여러 개 동시에 물려놔도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문을 할 시기가 그냥 한참 있다 주문해도 돼요. 그럼 통 동시에 쫙 갈아놓고 연결만 쫙 해놓으면은 거기에서도 계속 증발이 잘 되는 쪽부터 착착착착 열려서 결국에는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교환할 수 있는 그 주기 자체가 어때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자리 잔 업무가 잔업이 어때요? 잔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잔액이 다 없어질 때까지 출렁출렁 안 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서 충분히 기화를 시킬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용기 교환 주기 폭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적인 폭이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226페이지까지 LPG 마쳐.